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1년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이서울의 대체 브랜드로 아이서울유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새 브랜드를 놓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새 브랜드에 대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 만들어졌는데요. 두 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평론가님부터. 네, 아이서울유 하면 우리는 영어 하면은 보통 네. 문법에 익숙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무슨 뜻이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무슨 뜻이지라고 팍 와닿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서로 물어보고 공유하면서 아, 이게 그런 뜻이야. 나와 너의 서울? 뭐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공감이 팍 오고 또 네. 뭔가 좀 선명함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될 텐데 다소 시민들이 뽑았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뭔가 좀 2% 정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엔 딱 하면서 한 세 가지가 머리에 떠올랐는데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똑같구나. 네, 그래. 무슨, 그러니까 의미가 그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네.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우리가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하면은 무르듯 흐름인데 네. I 서울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묶어서 다 발음하는 것이 그렇고 뭐 예컨대 그걸 줄여서 ISU라고 하면은 나는 IS 대원인가?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시작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각종 패러디가 난무하는 정도로 있어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말씀하신 대로 아이서울유가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I 서울유, I.서울.유 색깔도 네. 다르죠. 앞에는 빨간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이제 넣을 겁니다. I 서울유 이 의미를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나와 당신, 시민과 시민이 이어지면서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공존하는 서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럽니다. I 빨간 점 서울, 파란 점 U죠, 그죠? 네. U도 그냥 알파벳 U를 넣습니다. I 옆에 붉은색과 U 옆에 푸른 점은 각각 열정과 여유를 상징한다 그래요. 네. 열정과 여유. 이게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서울에서 만나서 공존하는 이런 형상, 함께 열정과 여유가 공존하는 서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또 서울 중심에 있는 알파벳이 조금 이상하죠. O가 네. 지금 O는 영어 O가 아니고 한글의 모음. O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이죠, 이영. 저는 네. O가 아니고 이영입니다. 이영을 써서 서울이 세계적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서울유 슬로건을 제안한 이 할인 씨 얘기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또 이렇게 뜻을 제안을 했고요. 또 이 비아의 원작자 최혜진 씨는 나와 내가 열정과 여유를 매개로 서울과 어우러짐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서울 브랜드 아이서울유는 향후 정해질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은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요 민간 기업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브랜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서울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오픈 소스 전략으로 모든 시민에게 개방이 돼서 다양한 디자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변형 디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기본형에 있는 서울 대신에 시민이 원하는 로고나 상징물, 주요 문화행사에 이 BI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서울유의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이 저는 태극 문양의 붉은색과 파란색 그것도 그렇네 진짜. 알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었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아이서울유입니다. 네. 자, 서울시가 도시 브랜드를 바꾸는데 뭐 한 10몇 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꾸게 된 걸까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아이서울유 이전에 그 서울의 그 브랜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이서울. 하이서울. 그렇죠. 하이서울이죠. 근데 그 이런 새로운 그 BI를 만들게 된 배경은 기존에 있던 하이서울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4월이죠. 이 전문가 그룹에서 하이서울에 대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또 좀 지나치게
관 중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하이 서울, 뭐 안녕 서울인 것 같지만 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네. 비판이 있었고, 또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 패널들로 해서 한 2,165명, 한 2,2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했더니만 기존 브랜드 하이소울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한 79% 정도의 어떤 네.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오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이소울을 더불어서 또 하나 소울 오브 에이시아, 서울 그 아시아의 영혼, 아시아의 네. 혼 이와 같은 문구를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국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나름대로 홍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나름대로 종합을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하이솔 브랜드가 2003년 10월 말에 만들어졌는데 결국 한 13년 만에 이제 그 수명을 어느 정도 다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이유였던 뭐 모호함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해결이 좀 덜 되지 않았나 또 아쉬움이 남고요. 서울시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가 결정되기까지는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보통 B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호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들을 때는 선명함이 생명력이거든요. 선명해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선명해집니다. 또 사실은. 아, 그런가요? 자꾸 듣다 보면은 뭐 와 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이 로고라든지 슬로건을 만드는데 처음에 좀 낯설어도 네. 자주 쓰다 보면 이제 와 닿는 것인데 꼭 우리가 무슨 영어로 명확하게 어떤 선명성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서울의 이미지를 담아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아이 서울 유가 서울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죠. 서울시가 지난 10월 28일이었죠. 1년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이서울의 대체 브랜드 아이서울유를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선정 과정에는 무려 13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참여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걸 통해서 투표를 거쳤다 그럽니다. 네. 혹시 재진님이나 써다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또 하질 못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 또 열심히 되게 한번 투표를 참여하는 거 했었었는데 좋아하시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참여했으면 더 좋은 브랜드를 받았을 텐데. 아이서울유는 사전에 시민 투표에서 49,189표 18.2%를 또 전인회 시민 심사단 682표 네. 14.9%, 또 전문가 심사단 9표 25%, 이게 최종 합산 결과 58.2% 지지를 얻어서 이게 통과가 된 거죠. 예. 최종 경쟁에 올랐던 또 다른 후보들이 있죠. 서울메이트는 24.9%고요. 네. 서울링은 16.8%. 이 뭐 서울링을 좋아했던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뜻이 애매하죠. 서울링. 아무튼 16.8%의 지지를 얻어서 최종 집계에서 결국은 아이 서울유가 됐는데 당초 사전 투표에서는 서울메이트가 아이 서울유를 3.4%포인트 앞섰다 그래요. 네. 3.3%포인트 앞섰는데 그러나 브랜드 선정 당일날 현장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시민들의 최종 선택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시민 심사단의 59.8%가 아이서울유가 좋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의견이 엇갈렸던 이 전문가 심사단도 현장에서는 9명보다 그러면은 우리도 아이서울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아이서울유가 최종 확정이 된 거죠. 뭐 시민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25%의 지지를 받았는데 투표 결과로만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58%나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결과로 봤을 때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 내지는 서울시 그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만 네. 정말 별별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용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예. 브랜드에는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덴티티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의미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어떤 그 비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 비슷한 어떤 재미있는 패러디가 난무하는데 네. 예컨대 돈 서울미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전세금 좀 올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라고 하고요. 예. 또 I am coexed
예. 뭐 코엑스 저희 그 사무실에 코엑스 있습니다만 네. 나 또 길 잃었어. 나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 예. 나름대로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예. 이게 뭐 it is 대구 이러면 더워 죽겠어. 뭐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어떤 그 재미있게 어떤 그 활용된다는 그런 점은 재밌습니다. 그 자체가 나름대로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예.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자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특히 지금 새정치연합의 홍보 위원장으로 있는 네. 손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본인 홈페이지에 디자이너로서 부끄럽다. 억지스럽게 단어를 나열했고 네. 무슨 뜻인지 헷갈리게 돼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특히 절차적인 그것에서는 어떤 시민 참여형이란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굉장히 BI란 것이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렇죠. 전문가들의 손길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네. 이것이 영어로 만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인데 네. 이 선정단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한 명 있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예. 말씀 안 해주셨던 패러디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 아이 논산유입니다. 아이 논산유는 뭘까요? 너 나는 너 입대시켜버리겠다. 입대시키겠어. 네. 이런 패러디는 좀 재미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영어 문법에 이제 어긋나는 콩글리시라는 또 지적이 네. 있었다고 해요. 그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를 어겼다는 주장도 있던데 어떤가요? 아예 논산유 참 아무 생각도 그 괜찮네요. 그리고 이 뜻이 애매한 거는 하이 서울도 사실은 애매해요. 그렇죠. 하이 서울이 무슨 말이죠? 안녕 서울, 안녕 진영, 안녕 산병 이런 인사하는 즐겁게 한다는 그런 아니 얘기겠죠.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도시 가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쓰는 거는 서울인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아무튼 이 논란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영어 문법에 안 맞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고 명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런 영어가 있느냐 예. 얘기될 수 있습니다만 브랜드는 반드시 영어 문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브랜드는 꼭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6조 1항을 보면은요. 시장은 시 주요 정책 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아. 서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말과 한글이 아니라 영어와 로마자로 표현한 고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대목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콩글리시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문장이 아니라 브랜드인 만큼 문법의 틀에 가두지 말고 의미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다양한 영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계 후반 모두 현대 영어에서는 충분히 통용 가능한 표현이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문법은 괜찮은데 예. 굳이 영어로 아이 서울 유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러니까 서울 우리 한글말 중에서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 많거든요. 저는 음물을 아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글말 중에서 서울을 표현한 것 중에서 서울은 이미 다 알려진 말이니까 그것도 좋은 표현이 있을 텐데 우리 네. 한글말 개발을 해서 더 좋았을 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범 대표의 얘기만큼은 조금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이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는데 저도 그러면 아이 질문유 하겠습니다. 네. 그 브랜드가 담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들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다. 평가하나요? 저도 이제 이걸 위해서 좀 나름대로 좀 그 리서치를 해봤더니만 네. 전문가들이 이 BI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1세대 브랜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림 같은 겁니다. 예컨대 서울 해놓으면은 서울의 상징이 뭐죠? 남산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컨대 뭐 뉴욕 이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식으로 그게 브랜드가 1세대라고 하는 것이고 네. 2세대란 것은 수식어.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는 어떤 것이 되는지 아십니까? 말레이시아, truly Asia. 말레이시아는 진정한 아시아다. 우리가 한국은 어떻죠? 다이내믹 코리아. 네. 이렇게 하듯이 어떤 수식어로서 이제 하는데 뭐 싱가포르는 uniquely 싱가포르를 해서 나름대로 그 나라나 도시를 한 단어로 이렇게 집약하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세대의 어떤 장점이 아주 직관적이고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대신에 그 주는 함의가
딱 정해지다 보니까 어떤 확장성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3세대의 어떤 BI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비 베를린 사람이 되자, 베를린이 되자, 암스테르담. 네. 결국은 나는 암스테르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문법적으로도 해서 재미있게 확장성이 있는 그런 것인데 예. 이번에 있는 I 서울 유도 그와 같은 어떤 개방형, 확장형, 어떤 전문가의 손길이 아닌 시민 참여형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대 전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3세대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4차원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 선뜻 다가오지 못한 그런 한계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또 이제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네. 그다음부터 충분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뭐 그런 문제죠. 그 서울시 관계자 얘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 시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인 만큼 충분한 권위를 가질 수가 있고 시장이 바뀌어도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다. 네. 시장과 무관하게 오래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날 서울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메이트는 편하고 친근하지만 특징이 없어 보인다. 서울링은 핫한 느낌이 있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는 그는 한 표를 가진 시민 한 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표가 큰 표는 아니었겠죠. 보통 한 표였겠죠. 시민들이 이 브랜드를 원칙만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독특한데요.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얘기는 아이서울유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이라고 해서 저작권 바탕만 지켜준다면 얼마든지 변형시키고 또 발전도 시킬 수 있고 또 이용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네. 시민이 만들고 선택하고 또 시민이 소유하고 발전시키는 열린 모습으로 서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좀 변형을 시키더라도 저작권의 바탕만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서울시는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달 9일에 도쿄가 또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예스 도쿄에서 엔드 도쿄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뭐 좀 이것도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더러워요 또. 그런 것 더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엔드 도쿄. 예, 뭔 말이에요, 이거? 결국 그게 2세대에서 3세대로 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2세대에서 예스 도쿄, 그래, 좋아. 도쿄 한번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and 도쿄란 것은 and는 앞에 뭔가 있는 것이죠. 네. you and 도쿄, I and 도쿄 굉장히 뭔가의 확장성을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영어 어떤 팝송에 보면 and I love you so 아니면 뭐 결혼하고 나면은 happily ever after 했듯이 여운을 남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브랜드가 바뀌었는데 한국은 지금 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각종 패러디물이 난무합니다만 지금 도쿄는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뭐 예. 도쿄 사람들이 이걸 좋아서 따르는 건지 아니면 비판 의식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새로운 브랜드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도쿄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 반면에 네. 이거는 전문가들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적으로 다 모였는 참여가 반드시 좋은 것은 반드시 선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도시 브랜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또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3세대 어떤 브랜드로서 도쿄에서는 상당히 정착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금 서울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정착돼 갈지 아니면 계속 정말 논란이 불거질지 정말 저 또한 좀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해외 도시 브랜드도 사실 처음 공개 당시에는 호평을 좀 받기도 했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점차 사랑을 받게 됐거든요. 이 패러디를 거치는 과정도 사실은 사랑을 받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 서울유를 좀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죠. 아이 서울역 처음에는 딱 와닿지 않다 싶어서 2%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엔드 도쿄 들으니까 이거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도저히 저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얘기니까. 아이 서울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것을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재밌게 풀이도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이거 가지고 놀이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시민 참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하나가 서울 시내라든지 서울 어디 가더라도 또 책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내용은
i.서울.유 간단하지만 여기서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네. 스토리 만들어낼 경우는 혹시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i서울유가 무슨 뜻인가 할 때는 서울 시민들은 i서울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웃고 재밌겠어요. 예. 아, 서울에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와 너가 함께 공존하는 의미가 딱 맞네. 라고 하는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좀 스토리들을 좀 지속적으로 서울과 맞물려 있는 예.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면 좀 더 쉽게 공감이 되고 좀 잘 정책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리얼미터가 올해 11월 5일 날 예. 발표하는 걸 봤더니만 전국적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54.7%가 이걸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고 그중에 11.1% 한마디로 10명에 1명 정도만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심각한 것은 서울 시민들만을 상대로 했을 때는 66.5%가 이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도 좀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2주 전에 시민 패널들을 모시고 이 브랜드 선정 전에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밀었던 게 아이서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또 그런 것도 논란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벌써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서울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새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서울의 새 브랜드에 대해서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